머나먼 서역의 비단길을 따라 혹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동방의 바다를 건너 수많은 이방인들이 도착했던 비밀스러운 항구. 그곳에는 왕실의 보물은 물론이고 세계를 감탄시킨 고려 청자와 인삼,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이 오고 갔습니다. 나라의 이름 코리아를 전 세계에 알린 역동적인 국제무역의 현장. 때로는 낯선 풍습과 언어로 혼란스러웠지만 더 많은 것을 교류하고 흡수하며 스스로를 성장시켰던 개방적인 고려의 숨결이 살아 숨쉬던 곳. 그 이름은 병난도입니다. 과연 고려는 어떻게 동서양을 잇는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전쟁과 정치적 암투의 그림자 뒤편에서 병난도를 통해 번성했던 고려의 국제무역과 활기 넘치던 세계관, 그리고 고려 백성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강렬한 개방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동서양 문화가 만개했던 고려의 숨겨진 보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려는 태조 왕건이 건국한 지 500여 년간 지속된 왕조로 자주적인 기상과 강인한 정신력을 지녔던 국가입니다. 특히 해상교역은 고려 시대의 핵심적인 대외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고려는 국토의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해상교통이 발달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란이나 여진족과 같은 북방 민족의 압박으로 육로 교류가 제한적이었기에 바닷길을 통한 국제교역은 고려에게 더욱 중요했습니다. 고려는 일찍이 건국 초부터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펼쳤습니다.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등 중국 왕조는 물론이고 일본, 여진, 탐라 제주도 등 다양한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류의 중심에 바로 병난도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병난도는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멀지 않은 예성강 하구에 위치하여 왕실과 중앙정부가 직접 무역을 통제하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난도의 위치는 현재의 북한 개성시 개풍군 신서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병난도, 나루, 병난도, 마을 등의 지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기록들에서도 병난도의 위치에 대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개성 서쪽으로 선이문에서 30리 거리에 있다고 하였으며 신증동 국여지 승남에서는 개성부 서쪽 36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병난도는 고려 시대의 해상 교통을 이야기할 때 꼭 거론되는 곳입니다. 특히 고려 시대의 국제교역과 외교 사절단 왕래를 설명하면서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이는 12세기에 고려에 다녀간 송 사신단의 일원이었던 서긍이 남긴 고려도경의 영향이 큽니다. 1123년 인종 이래 고려에 왔던 서긍은 자신이 보고 들은 고려의 문물 제도와 풍경을 그림과 글로 엮어 고려도경을 편찬하였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그림 부분은 사라지고 글만 전해집니다. 이 책에는 병난도라는 명칭의 유래로 추정되는 병난정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에 관한 언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서해 백기를 통해 고려로 왔던 송사절단은 예성항에 도착한 뒤에 우선 병난정에 송황제의 조서 즉 외교 문서를 보관하고 잠시 쉬었습니다. 사절단의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고려에서 준비한 군사들이 진과 북을 울리며 맞이하며 병난정으로 서긍 일행을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병난정은 왼쪽과 오른쪽 두 채의 건물로 나뉘어 있어서 한쪽에 조서를 봉안하고 다른 한쪽에서 사절단을 접대하였습니다.
그 주변에는 10여 채의 민가가 있었고 30리 너머에 있는 개경으로 통하는 길이 나 있었습니다. 당시 사절단을 영접하는 고려의 의장 행렬뿐만 아니라 이들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일대가 가득하여 서금은 그 수가 10,000명 정도나 되는 것 같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사절단 일행은 병란정에서 쉰 뒤에 다음날 육로로 개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개경 서쪽 교회를 지나 선의문을 통해 개경으로 들어갔습니다. 병란도는 10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고려의 대외 무역을 대표하는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습니다. 특히 송나라와의 무역은 고려의 경제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송나라는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으며 그들의 앞선 기술과 문화를 고려에 전수했습니다. 병란도를 통해 송나라에서는 비단, 서적, 약재, 향료, 도자기 등이 수입되었고 고려에서는 종이, 먹, 인삼, 나전칠기,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고려청자가 수출되었습니다. 특히 고려의 독창적인 고려청자는 송나라 상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천하제일이라는 극찬을 받은 비색의 청자는 고려의 대표적인 수출품이자 국력을 상징하는 보물이었습니다. 고려의 뛰어난 장인 정신과 기술력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통로가 바로 병란도였습니다. 병란도는 중국 상인들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들에게도 동방 무역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대식국 아라비아 상인들은 향신료, 상아, 유리 공예품, 진귀한 보석 등을 가지고 병란도로 찾아와 고려의 물품들과 교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라비아 상인들은 고려라는 이름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의 무역 지도를 통해 고려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방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국호 코리아는 바로 이 병란도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간 고려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교류는 단순한 물품 교환을 넘어 문화적 교류로 이어졌습니다. 병란도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뒤섞이는 용광로였습니다. 송나라의 서적과 학문, 아라비아의 의술과 천문학, 그리고 각 지역의 풍습과 종교까지 고려 사회에 스며들었습니다. 고려인들은 이러한 낯선 문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만의 것으로 소화하며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개경의 거리에는 다양한 외국 상인들이 북적였고 그들의 이국적인 언어와 차림새는 고려의 풍경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병란도는 고려의 수도 개경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무역항의 번성은 곧 왕실과 문벌 귀족들의 부와도 직결되었습니다. 왕실은 병란도를 통해 막대한 세수를 확보하고 진귀한 외국 문물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병란도의 활발한 교류는 고려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구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병란도는 단순한 무역항을 넘어 고려가 지향했던 개방적인 세계관과 진취적인 해양 정신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중기 이후 거란의 침략과 여진족의 위협, 그리고 몽골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이어지면서 병란도의 번성도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해상 무역은 불안정해지고 외세의 침략은 병란도를 포함한 고려 전역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외구의 발호로 인해 고려 해상권이 위협받으면서 병란도는 결국 그 빛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병란도는 고려가 단순히 은둔의 왕국이 아니라
동서양을 잇는 활기 넘치는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곳을 통해 고려의 이름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고려의 문화는 외국의 문물과 융합되어 더욱 다채롭게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벽난도의 이야기는 우리 민족이 지녔던 개방성과 세계를 향한 진취적인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번성했던 벽난도의 역사는 고려 왕조의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개방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낯선 문물과 사람들이 교류하며 만들어냈던 그 역동적인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코리아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위대한 DNA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한국사 고려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